안녕하세요. 원의 확률 통계 버전2 이원우입니다. 오늘 확률 분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거 여지까지 확률 변수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 그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다.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각각 확률 분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간의 관계. 왜 우리가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느냐 하는 그 이유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렇죠? 잠깐 들여다볼까요? 자, 이산형과 연속형 확률 분포. 이것을 이산형은 확률 질량함수, 연속형은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부르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굳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어.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급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가 몇 개씩 있는지, 절대 도수죠. 7개, 11개 뭐 이렇게 쭉 있다, 8개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상대 도수로 또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은 여기 나와 있고, 이 0.085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0.134 이렇게 표현하는 게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막대기 높이의 합을 더하면, 예, 막대기 높이를 더해서 합을 구하면 1.0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산형 확률 분포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이거를 이제 면적이 1인 연속형 확률 분포는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1이 되는 모양으로 나타낸 것인데, 여기 중축의 크기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 크기 생각하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접근하는 개념이고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합하는 개념이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을런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확률 변수 x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조금 있다가 이 교과 내용에 약간 후반부에 나오는 용어인데, 관심 대상이 되는 모든 자료, 그런 거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제일 흔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 그게 관심 대상이야. 전체 학생들의,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 그러면 한 20만 됐나요? 이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모집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하죠. 그게 바로 확률 변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집단의 값들이 어떤 값들인지 모르는 값들이죠. 모집단의 값들은 어떤 값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값들인지 몰라. 그냥 20만 개의 데이터들이 쫙 여기 있는 거야. 그 모르는 값들을 x라고 표현하자는 거예요.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20만 개 전부 다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이라는 것을 얻죠. 표본. 그렇죠? 표본. 이건 뭐 상당히 상식적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야. x1, x2, x 스몰 n, 스몰 n개의 표본 값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에 지금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표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자료들을 x라고,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확률 분포를 한다는 거야. 그 확률 분포를 fx라고 표현하자. 예?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 fx를 한다. 그렇죠? 물론 x 값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x 값들이 어떤 값들인지는 다 지금 현재는 몰라. 그래서 또는 fx의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한다 하는 이야기야.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산형도 있고 무슨 연속형도 있잖아요. fx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산형일 경우 뭐예요? 합해야지. 이거 그 확률 분포 1에서 첫 번째
확률 분포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합해서 1이 되는 거고 연속형일 때는 적분해서 1이 돼야 돼. 이런 두 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확률 분포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뭐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또 한번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이거에 대해서. 특히 이산형의 경우에 뭐 갑자기 그때는 뭐 PI 뭐 이렇게 불렀는데 PI라고 적으면서 FXI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집단이 어떤 확률 분포를 하는지 모른다. 어떤 확률 분포 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왜? 값들을 전부 모르는 값들이니까. 이 20만 개 값들을 전부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포를 할지는 모른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게 된다. 여기 이제 어떤 주어진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게 되는 부분에 제일 유명한 것이 정규 분포라는 게 있죠. 자,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 fx는 18분의 1x, 18분의 x야. x는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x. 그럼 이 식이 18분의 x라고. 이 직선이.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속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x의 0에서부터 6까지 어느 값에서도 0보다 크거나 뭐 크죠. 여기만 0이고. 예. 또 이거 적분하면 1이 돼야 돼. 적분한다는 게 뭐야? 그게 삼각형. 이 면적 구하는 거야. 그러면 6에서 어떤 값이 됩니까? 6, 18분의 6, 3분의 1이야. 그러면 면적은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로 나눠준 거. 그래서 1이 되는데 그게 18분의 x dx 0부터 6까지 적분하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예. 이런 적분, 아주 간단한 x나 x제곱에 대한 적분 같은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예? 뭐 알고 그거 적분하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간단한 적분 문제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0부터 6까지 x dx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x제곱 0, 6. 그래서 6을 x 대신 6을 넣은 거 빼기 x 대신 0을 넣은 거 이 경우에는 이제 0이 되겠지만 그게 뭐 18이 되나요? 18이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1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 제목을 특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해해 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학을 대학에서 배우던 지금 현재에서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 확률 이야기할 때 표본 공간 이야기를 하고 뭐 무슨 원둘레 어떻게 앉을 때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것들을 잔뜩 하더니 확률 변수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 관계를 이 한 페이지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것을 배웠어. 표본 공간 위에 확률이라는 것이 정의된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표본 공간의 각 점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모든 표본 공간의 모든 P값은 1이 된다. 이렇게 정의되는 확률을 배웠다고. 그것도 함수야. 확률 함수. 그래서 P.으로 표현한 겁니다. 확률은 표본 공간 위에 정의된다. 표본 공간은 확률 변수 x로서 모집단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x가 등장했어. 확률 변수. 이것도 변수지만 함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실수로 보내주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확률 변수, 표본 공간에 확률 변수를 집어넣으면 x 값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모집단이라는 이야기야.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알맹이는 조금 다르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확률 변수로 옮겨온 겁니다. 실제
값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야. 간단해. 제일 간단해. 그런데 x를 앞면의 수라고 정의하면 모집단은 1 아니면 0이 되는 거야. 예. 표본 공간은 ht이고 ph는 표본 공간 위에 확률 p가 정의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0.5. pt는 0.5.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라고 하면 이제 모집단이 어떻게 돼? x 값이 0 아니면 1이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배운 거야. 그리고 f0은 이게 뭐 이거 똑같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f가 f1에 대한 f 값은 앞면에 대한 확률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뭐 한 페이지로 도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학에서는 확률 변수와 거의 확률 분포식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통계학에서는 표본 공간을 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해. 확률 변수와 x 그러니까 와 확률 분포식 fx 그거 가지고만 전개해 나간다.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거하고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이제 한 페이지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지는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표본 공간은 뭐고 모집단은 뭐지? 이런 부분 그거에 대해서 나름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꽤 까다로운 개념이야. 처음 배울 경우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그게 뭐지? 그래서 무조건 뭐 식을 제공해 주면서 기대값을 구하라 이런 거는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기대값이라는 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돌림판 소위 뺑뺑이판이요. 뺑뺑이판 여기 있어요. 아주 간단한 뭐 복잡하게 계산할 거예요 없으니까 간단한 뺑뺑이판을 그려놨습니다. 이 돌림판 뺑뺑이판의 기대값 뭐 이러는 얘기가 뭐야? 얼마를 딸 수 있다라고 기대하나? 그쵸? 요거 얼마를 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따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나 똑같아.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뺑뺑이판을 운영하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손님 하나당 저 손님이 얼마를 딸 수 있나?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잃을 수 있나가 되는 거죠. 얼마를 잃게 될까? 돈을 내고 하면 얼마를 잃게 될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평균적으로가 평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뺑뺑이판의 기대값. 아주 간단한 거니까 기대값 그러면 이 뺑뺑이판을 연상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x가 나왔어. x를 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자. 딸 수 있는 거는 1,000원, 2,000원, 3,000원, 6,000원. 그렇죠? x는 이 값들 중에 한 값이야. 한번 찍으면 각 값을 가질 확률은 각각 뭐야? x가 1000일 확률 2분의 1이죠. 360도분의 180도니까 요거는 2,000원 딸 확률 4분의 1이고 90도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60도입니다. 당연히 요거는 30도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12분의 1이란 말이야. 각 값을 가질 확률이. 그러면 얼마를 딸 수 있을까 하는 평균값은 1000 곱하기 2분의 1, 2000 곱하기 4분의 1, 3000 곱하기 6분의 1, 6000 곱하기 12분의 1. 이거 더하는 거죠. 2000이야. 이게 이 뺑뺑이판, 돌림판의 기대값이에요. 평균적으로 내가 2,000원 딸 수 있겠다. 평균적으로 아저씨 입장에서는 2,000원씩 잃게 되겠구나. 주게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3,000원 받아야 되죠? 3,000원 받고 이거 찍을 사람이 글쎄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단순히 그려나가고 빤하기 때문에 뺑뺑이판은 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그려져 있죠.
이를 x의 기대값, expected value, expect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림판으로부터 딸 수 있는 기대 금액, x의 기대값. EX 기대값 EX는 EX라고 표시를 하자고. EX는 2000 이렇게 얻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뺑뺑판 가지고 기대값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걸 보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expectation, expected value. 네? 이거는 평균이야. 기대값 하면 평균이야. 말하자면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뒤에 나올 때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x 그러면 모집단이라고. 모집단. 네, 평균. x의 평균. x가 이산형일 때 x가 x1, x2, xp 값을 가질 때 확률은 fx1, fx2, fxp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p1, p2 이건 또 하필 p가 됐네. p라고 그냥 소문자로 표현을 했지만 그 확률들을 f라고 표시하는 게 더 뭐야? 세련된 거다 이거야. 왜? 통계학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는 통계학을 해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형의 경우 EX는 EX라고 표시를 해요. expected E를 따서 X 곱하기 확률 FX 모든 X에 대해서 합한다. 그죠? 그걸 이제 M이라고 표시를 하네요. 하네요.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M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그마도 나오는데 여기도 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교과정에 M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M으로 또는 뮤로 혼용하겠습니다. 섞어서 쓰겠어요. 이걸 뮤라고 읽습니다. 뮤. 그래서 M에서 따와서 이제 M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 문자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연속형 이렇게도 합하는 게 아니라 적분하는 거다. 그래서 x 곱하기 fx dx입니다. 이거 빠뜨리기 쉬워요. 여러분들 x 곱하기 fx 해야만 됩니다. 그죠? 왜? 앞에서 뺑뺑판 이해해서 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대값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조금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뺑뺑판을 하는 이해로 들었던 거고 m이라고 표시를 하고 뭐 뮤라고 표시를 해도 된다.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뮤.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x의 분산은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 분산이라는 거야. 예? 근데 그 이야기는 야 편차는 또 뭐야? 조금 뒤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여기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 제곱. Vx라고도 표현하고 기대값. 이게 이제 편차에 해당되는 거야. 응? x 뮤 제곱에 대한 기대값. 평균이니까 기대값. 평균 그러면 기대값이란 말이야. x 뮤 제곱에 대한 기대값. 평균이란 말이에요. 이 시그마를 시그마라고 읽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시그마도 시그마냐. 이건 대문자고 여기서 나오는 시그마는 소문자야. 그죠? x가 이산형일 경우 기대값은 이산형이니까 합하기가 나와야 되고 x 뮤 제곱 fx 모든 x에 대해서 합하는 거고 연속형이라면 만약 x가 연속형이라면 x 뮤 제곱 곱하기 fx dx 적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기대값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게 어려운 이야기죠. 편차가 뭔가. 그런데 그러기 전에 분산의 제곱근, 루트 씌운 거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이 이제 표준 편차가 통계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자료들이 얼만큼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평균은 그냥 어떻게 이 값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의 평균이 얼마일까? 이건 뭐 어려서부터 우리가 평균의 개념이라는 거를 조금 막연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값들을 대표하는 한 값으로 나타내보자 하는데 쓰이는 게 이제 평균이고, 그죠? 20만 개 수능 모의고사
점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 값으로 나타내면 평균이라고. 평균. 근데 이 자료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좁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표준 편차라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그 시그마라고 표시합니다.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분산, 뭔가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게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